어제 서울광장은 낮에는 탄핵 반대 태극기가, 밤에는 빗속에도 탄핵 찬성 촛불이 켜졌습니다. 태극기 집회에는 최대 인원이 참가했습니다. 최순실 일당의 잘못을 대통령한테 덮어 씌운 누명 탄핵이란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태극기 물결이 탄핵 무효를 외치는 함성과 함께 광장을 흔들어 놓습니다. 15번째를 맞은 태극기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세종로 사거리의 동쪽과 남쪽에 걸친 4km 구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참가자 수가 크게 늘었고 탄핵을 주도한 세력을 겨냥한 비판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탄핵을 당해야 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 자기들입니다. 반드시 저들을 탄핵합시다. 국회와 특검이 최순실 씨 일당의 잘못을 연좌제를 적용해 무고한 대통령에게 덮어씌우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대통령 각각께서 너무 억울하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같아서 그 언론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종북 세력들이나 정말 반성했으면 좋겠어요. 앞서 열린 기독교 단체의 구국기도회 참가자들은 종북 세력과 순교를 각오한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며 결의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는 지난해 11월 첫 집회 당시 자체 추산 6만 명이 참가했지만 참가자가 계속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은 처음으로 청와대 방면 행진도 이어갔습니다. 청와대 가까이에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를 외쳤습니다. 계속해서 오유림 기자입니다. 청와대를 200m 앞둔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 태극기 물결이 등장했습니다.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시작된 탄핵 무효 구호는 1.8km를 행진해 청와대 바로 앞까지 이어졌습니다. 행진은 기존 집회와는 다르게 모두 5갈래로 진행됐는데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행진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0달 동안 거기서 그렇게 구중물건 같은 데서 꼼짝 안 하시고 계시는 그분을 생각하면 같은 여자로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청와대 앞에서 멈춰선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통령님 힘내세요! 이번 달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참가자들은 헌재가 대통령 측이 요청한 증인과 증거를 완전히 묵살했다며 탄핵안은 기각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는 다음 집회에서도 행진을 이어갈지 논의 중이라고. 어제 3.1절을 맞아 정치권에서도 태극기와 촛불, 양 진영으로 나뉘어 광장에 총집결했습니다. 여권 인사들은 대통령도 모자라 이젠 황교안 권한대행까지 탄핵하자 하느냐며 야권을 비난했고 야당 정치인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현재근 기자입니다. 태극기 집회 참석한 여권 정치인들은 사상 최대 인파 속에 목소리를 높여 탄핵의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엉터리 전속 재판을 하는 헌법재판관들이 탄핵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또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입만 열면 탄핵.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지도부와 대선 버스로 차벽을 쳐서 분리했습니다. 마주친 곳곳 일부 욕설과 몸싸움은 있었지만 우려했던 대형 충돌은 없었습니다. 박준규 기자입니다.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차벽을 사이에 두고 한쪽에선 탄핵 반대, 다른 한쪽에선 탄핵 찬성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최근 탄핵 찬반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자 양쪽 집회 충돌에 대비해 경찰이 두 집회를 차벽으로 분리한 겁니다. 그동안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는 시청 앞 대한문에서 열렸기 때문에 촛불 집회와는 800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태극기 집회가 탄핵을 주장하는 촛불 집회와 불과 300m 떨어진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대규모 집회를 냈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 경로까지 겹치면서 양쪽의 충돌 우려가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경찰은 200개 중대 모두 16,000명을 투입해 충돌 가능성이 높은 구간을 적극적으로 통제했습니다. 아무래도 양쪽 그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걱정도 많이 했는데 시민들 지나가는 통로에는 다 차단을 잘 해가지고
경찰은 탄핵 찬반 집회 내내 양쪽에서 규모가 큰 충돌이나 연행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준규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황에서 대통령 측이 탄핵 각하를 주장하면서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각하 결정이 국론 분열을 막는 해법이라는 논리인데요. 국회 소추위 측이 소추 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장현주 기자입니다.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최종 결론에서 인용과 기각, 각하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단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6명 이상이 인용에 손을 들어야 탄핵이 되는데 3명 이상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하면 탄핵은 불가능합니다. 최근 여권과 대통령 측을 중심으로 인용이나 기각이 아닌 각하 결정이 국론 분열을 막을 신의 한 수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손범규 변호사는 탄핵 심판이 국민을 반으로 쪼개고 있다며 인용을 하자니 큰일 나겠고 기각을 하자니 또 큰일 나겠고 이럴 때 탈출구가 바로 각하라고 말했습니다. 각하 주장도 있고 기각 주장도 있는 겁니다. 변호사는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다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겠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기각이나 각하의 정당성을 밝힐 수 있는 방안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현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공개 압박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북한은 전 세계적인 위협이라며 대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현완섭 특파원입니다. 기립박수를 받으며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연설에 나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방위비 분담 증액의 필요성을 공개 촉구했습니다. 나토와 중동, 태평양의 파트너들이 공정한 몫을 내야 하는 대상임을 나열했습니다. But our partners must meet their financial obligations. They are beginning to do just that. 또 군비 증강을 통해 강한 군대, 위대한 미국을 재건하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세금 감면과 보호무역을 통해 미국 경제를 재건하겠다는 처방도 제시했습니다. This effort will be guided by two core principles: 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 트럼프는 연설 내내 화합과 통합을 강조하며 사륙 같은 거친 표현을 쏟아냈던 취임식 때와는 확 달라진 면모를 보였습니다. But we can only get there together. We are one people with one destiny. 국경장벽 건설이나 오바마 케어 등 찬반 대립이 첨예한 정책들을 거론할 때는 야당의 반응이 싸늘하기도 했지만 수십 차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언론들은 트럼프가 취임 후 가장 대통령다웠다고 후한 점수를 줬습니다. 트럼프는 북핵 문제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설 이틀 전 기자들과의 만찬에서 북한을 전 세계적 위협으로 꼽으면서 조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트럼프가 대북 정책의 방향을 잡아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정부가 다음 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화학무기 금지기구 집행이사회에서 북한의 화학무기 위협을 집중적으로 거론할 방침입니다. 외교부는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OPCW 집행이사회에 최종문 다자 외교 조정관을 파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학무기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이 회의에서 최 조정관은 김정남 암살에 신경작용제 VX가 사용된 정황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화학무기 위협에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챙겨볼 뉴스입니다. 1,000억 원 규모의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광화문 광장 남쪽 세종대로에서 15번째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변호인 측이 요청한 증인과 증거를 묵살하고 변론을 끝냈다며 변론을 다시 열라고 요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나 국회의원들도 그런 의혹들만 가지고 지금 탄핵을 이뤄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대하기 위해서. 또 헌법재판관 자리가 한석 비어있는 상황에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적 저항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구명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소장 대행 그분께서 이제 임직을 떠나시는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걸 처리하니까 졸속 처리해야 생각합니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청와대 방향 청운동 사무소까지 행진했지만 탄핵 찬성 측과의 마찰은 없었습니다. 탄핵기각 국민행동 측은 이번 주 토요일에도 서울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태극기 집회도 열렸습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광화문 광장 남쪽 세종대로에서 15번째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변호인 측이 요청한 증인과 증거를 묵살하고 변론을 끝냈다며 변론을 다시 열라고 요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나 국회의원들도 그런 의혹들만 가지고 지금 탄핵을 이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대를 하기 위해서. 또 헌법재판관 자리가 한석 비어있는 상황에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적 저항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구명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소장 대행 그분께서 이제 임직을 떠나시는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걸 처리하니까 졸속 처리해야 생각합니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청와대 방향 청운동 사무소까지 행진했지만 탄핵 찬성 측과의 마찰은 없었습니다. 탄핵기각 국민행동 측은 이번 주 토요일에도 서울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오늘 태극기 집회에선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주최 측은 오늘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태극기 물결이 탄핵 무효를 외치는 함성과 함께 광장을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로 15번째를 맞은 태극기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세종로 사거리의 동쪽과 남쪽에 걸친 4km 구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참가자 수가 크게 늘었고 탄핵을 주도한 세력을 겨냥한 비판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탄핵을 당해야 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 자기들입니다. 반드시 저들을 탄핵합시다. 국회와 특검이 최순실 씨 일당의 잘못을 연좌제를 적용해 무고한 대통령에게 덮어씌우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 참가자와 언론을 향한 날선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 각각께서 너무 억울하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같아서 그 언론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종북 세력들이나 정말 반성했으면 좋겠어요. 앞서 열린 기독교 단체의 구국 기도회 참가자들은 종북 세력과 순교를 각오한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며 결의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공산 세력을 따라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는 지난해 11월 첫 집회 당시 자체 추산 6만 명이 참가했지만 참가자가 계속 늘어 오늘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오늘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은 처음으로 청와대를 향해 행진을 벌였습니다. 청와대 앞에선 대통령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청와대를 200m 앞둔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 태극기 물결이 등장했습니다.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시작된 탄핵 무효 구호는 1.8km를 행진해 청와대 바로 앞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 행진은 기존 집회와는 다르게 모두 5갈래로 진행됐는데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행진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석 달 동안 거기서 그렇게 구중물건 같은 데서 꼼짝 안 하시고 계시는 그분을 생각하면 같은 여자로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청와대 앞에서 멈춰선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통령님 힘내세요! 이번 달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참가자들은 헌재가 대통령 측이 요청한 증인과 증거를 완전히 묵살했다며
탄핵안은 기각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탄핵은 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왜곡 보도에 의한 탄핵 소추장 작성, 그 국민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는 다음 집회에서도 행진을 이어갈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혁입니다. 태극기 집회는 최근 들어 그 규모가 커지면서 참가자의 연령이나 사연이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왜 집회에 나오는지 물어보면 무엇보다 이 거짓을 밝히기 위해 태극기를 들고 나섰다는 답이 많다고 합니다. 백연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태극기 집회를 이끄는 사람들은 언론과 검찰, 국회와 특검을 믿지 않습니다. 1919년 선열들이 일제의 포갑에 맞서 태극기를 들었듯이 정의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왔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떠나가고 고용태 최순실 사건이에요. 억울한 거는 정말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개신교 단체들이 오전부터 참가했고 학교별로, 출신 군별로 모이는 참가자들과 지방에서 휴일을 반납하고 올라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여기 태극기 물결에서 열심히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가 15주에 걸쳐 진행되면서 평소 생업에 종사하다가 주말과 휴일에 집회 현장을 찾는 젊은 세대도 늘어났습니다. 3.1절을 맞은 오늘 집회에는 98년 전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정재용 선생의 손자가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상황을 우리 선조들이 지하에서 본다면 얼마나 통탄하시고 피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집회에 힘을 실어주고자 귀국했다는 해외 동포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소식을 들어보니까 너무 분통이 터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태극기 집회가 회차를 거듭하면서 참가자들은 불의하는 타협하지 않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백연상입니다. 촛불 집회는 오늘 궂은 날씨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3.1절을 맞아 태극기를 들고 나오죠.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반적인 봤을 때 이제 헌재로 또 넘어가면요. 헌재가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 늘 강조했지만 다 잘못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잘못된 부분들인데 송가 학생이 다시 한번 헌재에 관련돼 가지고 또 이 경고 메시지와 함께 또 헌재가 또 바라는 마음들, 헌재에게 어떤 것들을 바라고 있는지. 저는 이제 그 박한철 소장, 전 소장이죠. 예. 그리고 이정미, 예. 이제 대행. 예.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우리가 또 예리한 촉이 있잖아요. 예. 기자 출신. 이게 사실 30년 정도 돼야 이런 촉이 나와. 예. 패널 그 새끼들 아무도 모르더라고. 이게 뭐냐면 현재 이제 재판관들이 예.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 얘기를 강조한다고. 예. 이게 뭐냐면 헌법적 명령과 헌법재판소의 요구를 벗어나 있는 거 이거는 예. 말하면 맞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신속하게 심판하겠다. 요게 벗어난 거야. 네. 양심에 따라 뭐 하겠다 이러면 그걸 지키는 흉내라도 내야 되는데 역사를 바라보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신속하게 심판하겠다. 네. 신속한 심판. 신속과 국민은 헌재가 할 얘기가 아니라고 이게 편파적 심판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요소라고 이정미 재판관. 신속하면 축구에서 신속하게 볼을 차고 상대에 볼을 차가지고 이제 공격진이 볼을 넣는 뭐 이거에서 예를 들어 이제 농구에서 신속한 패스는 패스를 신속하게 해야 되고 그거는 스포츠에서 적용되는 룰이지 이게 탄핵에서 적용되는 룰입니까? 아니 숱하게 얘기했지만 이제 가다가 오늘도 네. 방송 보기에 그 뭐 당신 후배 그 주먹인가 네. 그거는 네. 또 무슨 시사인에 뭐 글을 썼는데 네. 뭐 또 뭐 대통령이 7시간에 뭐 미용 수술했다고 하루 이틀 얘기냐고. 대통령 일거수일투족을 시간 단위로 까도 될까 말까인데 분 단위로 까줬는데 이제 초 단위로 까달라는 거지. 이게 이제 미친 적자들이 어디 있어 이거. 우리가 또 뭐 준모 씨가 그래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이제 바락이야 흔히 말로 온 곳곳에서 바락하다가 이제 안 되면 스스로 이제 뭐 가겠지 다 전부 다. 아이고 우리 뭐 조 선생도 이제 그만 그런 거 적어라. 예? 이제 그만해라 이제. 아이고. 이게 우리가 어제 또 이정미 그 재판인데 물었지만 8인 체제 재판을 하겠다는 거 그 논리나 그 설명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자기 입으로 3년 전에 9인 체제를 안 지키며 위헌이라 했는데
왜 8인 체제로도 3월 13일 못을 박았는데 이 당위성을 얘기해보라고!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송가생 13개의 제목이라고 그랬는데 제목을 뭐 이제 우리 현재 이제 탄핵 소추 안 냈는데 13개 제목이 뭡니까? 나는 쓰레기지. 뭔지. 그 어떤 실제적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 없고 엉뚱한 얘기하고 뭐 미사여고라고 앉아가지고 감상문이나 적고 앉아있으니까. 우리가요. 예. 국민의 뜻 자꾸 하는데. 예. 내가 국민의 뜻 얘기하는 거는 다수의 나라를 사랑하는 이런 국민들을 제가 얘기하는 거고. 예. 현재 재판관들이 지금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는 건 요 야당 전용 용어거든, 예. 이게. 예. 민주노총, 4.16 퇴진연대, 정교조, 전국농민협 총연맹, 한국진보인대, 참여인대, 이런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 이런 종북 세력들이 단두대를 들고 나서는 이 사람들을 국민으로 지식하는 거 아니냐고, 이게! 맞나? 맞지. 맞구나. 예, 맞아요. 아무나 국민, 아무나 신속, 이런 용어 재판관들은 써서 안 되는 거요. 예. 재판관들은 오로지 법의 양심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겠다. 요거 하나 끝내야 돼. 국민 같은 소리가 안 돼. 국민의 25만원 촛불을 들고 탄핵하라고 난리지만 국민의 300만이 태극기를 들고 그거 잘못됐다고 하면 어느 쪽 국민 얘기를 들어야 되냐고. 아주 미운 재판관이야. 우리가 뭐 굳이 말 안 해도 시청자들이 웃습니다. 막 웃네 지금. 예. 야, 참 시감하겠다. 예. 어쨌든 뭐 헌법재판관들도 고생한다. 뭐 괜히 이게 뜨거운 감자를 해가지고 요즘 제 팔자 좋은 사람이 박한철이 아닙니까? 제일 좋지 뭐. 던지고 3월 13일까지 합시오야 던지고 나가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뭐 어디 절간에가 있다더라고 양반. 그 기도해야지. 예. 우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률의 양심에 따라 예. 이 좋은 얘기 따지면 그죠. 예. 근데 이게 지킬 사람 몇 명 있나고. 그래 만약에 이런 식이 됐다 그러면 대한민국 감방에 억울한 사람 아무도 없어야 돼. 예. 맞습니다. 우리가 수탁 얘기하지만 그 문장식 씨 같은 데 회장님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7년 6개월을. 한 8년 살아야 되는데 7년 살면서 8년 살면 오면 이제 덜 억울할 건데. 거기 왜냐면 그 지모시 네. 지병 뭐 있잖아. 네, 네, 있지. 그 23분인데 22분에 또 지라고 막 이러잖아. 그렇죠. 옛날에 나 23분인데 왜 나오면 22분 이제 우리가 이제 몇 범이냐. 별이잖아. 네, 별이지. 어이 별 몇 개야 이러면 별이 5개 장모 2개 아닙니까? 죽어 이랬다고. 그러면 야, 니 제일 별 오래 달았을 때가 얼마야 아니면 나 7년 6개월이야. 야, 하지 마라. 20년 정도 살아야지. 뭐 이래 돼야 되거든. 예. 당신 잘한 이광 모드 있잖아. 또. 예, 뭐 있어요, 내가. 김태 모드 예, 있고. 뭐 있고 다 있지. 조양 모드 있고. 우리 다 알지. 조일 모드 있고. 막 뜨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내용이 나오면 뜨끔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이 지금 뭐 저렇게 돼 있나 이럴 거예요. 오래된 얘기들인데. 우리가 이제 송가생이 이제 헌법재판소 관련된 부분들이 또 그 어떤 시발점도 내일 또 태극기 집회 아니겠습니까? 태극기 집회에 관련해가지고 직업 이제 어떤 촛불 쪽에서는 굉장히 폄하하고 또 비하하고 여러 가지 지금 왜냐면 좋은 일을 하면 막아 끼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지금 수많은 제가 하루에 예. 한 3,000통 이상의 문자와 카톡을 받는데 그 중에 이제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이제 그들에게 종북이다. 뭐 종북 좌파다 뭐 이런 거 아예 빨개 이런 붙지 말고 공산주의자와 민주주의자를 그냥 이분법으로 그냥 분리하는 게 맞다. 빨갱이란 용어 누가 만들었습니까? 빨갱이가 만들었지. 왜냐 이러면 보수 쪽에서 니 빨갱이 아니야 이렇게 내가 왜 빨갱이냐 그 가게간 욕하지 마라 하면서 하는 짓거리가 빨개 짓을 하니까 빨갱인 거야. 예. 우리가 어제 북한이 계속해서 뭐 김정남 암살 관련된 부분들이 얘기 나오는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얘들이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온갖 좋은 말만 한다? 뭡니까? 골라서 하지. 예, 골라서 하는 누구지? 민주. 빨갱이들입니다. 평화. 평등. 개혁. 통일, 진보, 평등, 민족, 해방. 자주. 그런데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유란 말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자유란 절대 않습니다. 이 아들이요. 용해. 예, 아주 이제 자신의 말을 순간적으로 뒤집는다. 약속을 어겨버린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이제 수치기면의 가책이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그 애들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술은 어디서 마신다? 강화문 내
강화문 광장에서 푸지고 앉아서 파 마신다. 예, 얘들이 특징이에요. 얘들요. 우리가 예를 보면 예. 우리가 선한 자와 악한 자도 구분이 되지만 예. 빨갱이들은 빨갱이처럼 행동을 해요. 예. 코끼리가 아무리 개처럼 걸어도 예. 코끼리처럼 보이듯이 예. 빨갱이는 아무리 안 빨갱이처럼 해도 빨갱이처럼 보인다니까. 이게 대부분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갱이를 부르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그죠 보편적이고 정확한 그 표현이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진보도 뭐 따지고 보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진보의 진정성을 갖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이래왔다면 대한민국 음성이 발전이 됐다고. 예. 진보와 보수가 쌍두마차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탱했다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 세월이 지나면서 전부 빨개화 돼버려가지고. 그럼요. 나라 말아 먹는 데 앞장서고 있으니. 그리고 김정은이 뭐 하면 아무 말도 못한 게 박근혜 대통령이 호빵 하나 사먹었으면 대통령이 호빵 사먹는다고 씹어대고 지가 방안 뜨는데. 이게 되냐고. 초단위로도 뭐야 돼. 씹을 때 몇 번. 그렇지. 물때 듣겠고 물을 몇 분 몇 초에 마시고 끝까지 다 깝니다 이제. 가까이 돼. 지금 이제 기레기 언론들이 이제 특검이 끝났기 때문에 특검 뒤에서 나왔던 하나의 또 기레기 같은 그 소스 뭐 이런 제보들을 가지고 또 기사 막 쏟아낼 겁니다. 특검 수사에서 했더니 이런 식의 이야기 흘러나왔다 해가지고 딱 뭐 특검들 부분도 뻔하거든요. 이런 흘려준단 말입니다. 자기 특정하고 친한 매체들한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쏟아지기 때문에 제2의 또 그 선동이 저는 또 시작될 거라 봅니다. 쟤는 대통령 뭐 세월에 7시간간 물 건너지는 이래 좌파 종북 야당 그리고 저 뭐 기레기 언론들 특검 검찰 헌재가 다 통틀어서 예. 그 너희들은 그때 세월호 사건 때는 뭐 했나? 그거 다 까야지. 아니, 안 까도 돼. 뭐 했냐고. 너희들이 그 세월호 할 때 그 찾아가서 수경 쓰고 기 들어가서 뭐라나 건졌냐고. 그래도 기도했어. 기도했구나. 예. 무슨 기도했을까? 빨리 폭삭망해가지고 예. 그냥 나라 뒤집어 엎었잖아요. 나라 이게 잡아가지고 이게 이제 바꿔보자는 기도. 야, 이거 문제네. 자, 이제 내일 우리가 이제 그 태극기 집회, 송가 학생 이제 목소리도 아껴야 되고, 또 송가 학생 제가 봤지만 안타깝습니다. 또 오후 5시에 또 뭐 서울중앙지검 가가지고 또 재판을 받아야 되고, 또 그 관련해가지고 또 뭐 반론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내일 집회 또 나가가지고 아침부터 내일은 이제 뭐 저기 오광을 하나 들고 가세요. 하루 종일 10시부터 뭐 준비를 하면 9시부터 갔어야 되는 게 때문에. 그러니까 무대에 서다 보면 저녁 뭐 저기 파김치가 되고 올리실 건데, 어쨌든 뭐 송가생 뭐 오늘 또 이 시간 또 귀중한 시간 내 가지고 우리 까방송 진짜 어떤 그 많은 분들이 저희들 또 후원을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해 지지와 격려를 해주는 그 힘을 가지고 그게 바로 애국의 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애국의 피를 가지고 오늘 이처럼 시간을 내 가지고 방송을 했습니다. 저희들 지금 밥도 못 먹었습니다. 밥도 못 먹고 방송을 하고 있어요. 끝나고서 먹죠.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방송 끝나고 나면 웹사이트 회사 가가지고 남은 일도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야근을 해야 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내일 송가생 뭐 태극기 집회를 앞두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이제 뭐 어떤 당부의 말씀이라든지 애국의 뭐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나는 그 태극기를 갖고 왜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상을 모르고 함부로 그 태극기에 어떤 뭐 존엄성을 내세우는 이종구, 박지원, 강복회. 네. 나 이런 사람 좀 경고를 해야 되겠어요. 당신들이 나라를 지키지 않아도 지킬 사람 많이 있다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설 수밖에 없던 그 현 상황, 그리고 그 사람들의 존엄성은 당신들보다 태극기의 존엄성이 더 강한 사람들이야. 왜 탄핵 각하를 부르짖는 이런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처럼 인식을 하냐고. 광화문에 가서 우리 정가스의 그 목숨을 들어가서 살려간 그 꼬라지를 보라고. 그런 게 광화문에서 지금 몇 달째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느 기레기 언론 하나, 어느 경찰이 잡아간 사람이 누가 있는지 이런 걸 보고 그러면 태극기 대신 낯들고 갈까? 안 된대. 잡혀갑니다. 그렇죠. 자제해야 됩니다. 어쨌든 내일 집회 비폭력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요. 3월 1일 그 집회는 비폭력. 절대 그들에게 빌미를 잡히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공격을 당합니다. 제가 이제 그날이 이제 마침 또 비가 오니까 예. 핸드폰 촬영이 좀 어려울 거로 봐요. 우산도 들고 뭐 이래야 예. 되는데 좀비 좌파들이 광화문을 거쳐갑니다. 행진이 해서 청와대까지 가는 이런 행진 코스에 좀비 좌파들의 불순한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냥 맞으십시오. 만약에 뭐 죽을 정도만 아니다 그러면 그들하고 시비부터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그 좀비 좌파들의 마지막 발악이라 생각하고 발로 밟고 가루를 만들고 싶은 생각도 있겠지만 참으십시오. 애국은
피를 반대로 내가 흘려야 됩니다. 꼭 명심하시고. 예, 비폭력입니다. 예. 첫째도 비폭력, 둘째도 비폭력, 셋째 평화적인 시위가 돼야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지켜왔기 때문에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 저번 14차 집회에 휘발유 들고 나타난 놈, 예. 또 거기에다가 칼로 그 여성 민국 코드를 끄는 놈, 이런 놈이 있는데 결국은 보니까 문재인이 죽이겠다고 엎어놓은 놈은 촛불 집회에 나오는 새끼들구만 것도. 그렇습니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첫 번째도 뭐 건강이고, 세 번째도 불상사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도 불상사 없어야 되고, 뭐, 저희, 까방송은 이제 그런 어떤 우려 속에서 이제 굉장히 그 우려스러움들이 애견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께 이제 어떤 비폭력, 평화적 시, 그리고 아까 송 가생이 이야기했던 상대가 도발하더라도 무시하십시오. 이 세상에 제일 큰 무기는 무시입니다. 무시하다 보면요. 그 무시는 뭐냐면 인간 취급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좀비들 괜히 덤볐다가 좀비한테 물리면요. 괜히 막 우라통 쳐지고 답이 없습니다. 상대를 무시하면 내가 무시무시해집니다. 상대를 무시하면 무시무시해집니다. 그렇다고 이제 손가락 무시하지 마시고. 예, 오늘 활동은 송 가생 5시에 재판 잘 받으시고, 네. 뭐, 우리 또 다음 주 우리 또 재판입니다. 그렇죠. 예, 다음 주 또 저희들 또 뭐 저기 뭐 이 방송 관련해가지고 뭐 또 재판인데, 아무튼 뭐 저희들 뭐 이 사이 뭐 간설계 다 내놓고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 힘들이 결국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 힘을 받아가지고 또 방송을 사조를 토해내고 있습니다. 애국의 피를 마시고 가면 겁날 거 없습니다. 자폐가 왜 깜빡깜빡 들어가겠냐고요. 까먹으면 내가 사실 내드릴게요. 그렇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가면 또 우리 또 훈장 줘야 될 순실이 누나 있지. 거기 뭐 이재용 부회장이 있지. 뭐 많이 있다고. 예, 오셨습니까? 할 거예요. 어디 오셨군요. 이러지. 예. 자, 오늘 뭐 2월 28일 지금 이제 오후 2시를 가는데 저희들 배가 되게 고프네요. 예. 꼬록꼬록 소리가 가는데 배가 고픈데 저희 방송 여기서 끝내고 내일은 못 뵙겠지, 그죠? 내일은 이제 뭐 태극기 집회 현장에서 우리 그 봐야 되고, 그 다음 모레 다시 모레가 이제 그 목요일 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생생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의 이제 그 어떤 모습을 보지 이런 퍼포먼스는 바로 경찰이 불러요. 네. 이철성 청장이 자기가 오늘 스스로 얘기했다고요. 아직은 이제 뭐 지금 현재 폭력이 난무할 같은 이런 뭐 현상 이런 걸 누가 자꾸 문제를 제기하니까 아직 그럴 수준 아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말을 했는데 그렇다 그러면 공리 양쪽 다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 뭐 누가 이제 그런 퍼포먼스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는 더 큰 단두대나 뭐가 잘라서 걸고 다니는 그 퍼포먼스 한 새끼들 다 잡아달라야지. 그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그 자체도 이제 우리 표 차원에 따르려 보면 이제 표현의 자유라고 씹을 수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 어르신들께서 오죽하면 그런 분노의 표출을 또 다른 퍼포먼스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뭐 충분히 저희들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제를 하시고 또 그런 부분들이 또 빌미가 되고 또 저쪽에서 또 그 빌미를 삼아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언론들도 사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서 저희 댓글에 만약에 태극기 집회에서 술판을 벌였다 그러면 우리나라 언론은 지금 난리 나고 내일 태극기 집회 앞두고 3일절 앞두고요 완전히 지금 찬물 경기에서 그렇죠. 총동원돼 가지고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태극기 집회를 폄하하고 비하하고 그게 관련돼 가지고 수준 낮은 격으로 떨어뜨릴 거다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언론들도 어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25일날 그 출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그 TV에 나오는 패널들 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것들은 전부 다 뭐 좀비 피를 처먹었는지 어떻게 그렇게 편장적이고 일방적이고 물론 뭐 그 방송사나 이런 데서 사주가 시키니까 그 프로그램들 따라가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학자고 법률가라면 지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조. 이 새끼 지조도 없나? 전마들은 간설계도 없는 놈이에요. 그렇지. 그래, 자기 원칙이 있습니까? 용기도 없는 놈들이 아바타죠. 정의도 없고요. 아바타죠. 좀비 아바타. 예, 그래서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막 시부리 제끼고 또 잘못 이야기하면 자기 스스로가 어떤 또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지금 막 촛불 쪽에 편성해가지고 온갖 소설을 쓰고 있더라고요. 나는 대한민국에서 저 패널들처럼 소설 잘 읽는 인간을 처음 봤어요. 삼류소설이야. 삼류소설이에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명색이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지냈다는 전 의원들이 나와서 그 여자들이요. 여자들이지. 막 씹어대요. 예.
막 시부리더라고. 이런 것들을 왜 옛날에 말이야, 공천해줘가지고, 거꾸로. 왜냐면요, 국회의원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해줘야 됩니다. 한번 국회들은 영원한 국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부리는 부분들은 전부 다 인기영합주의 해가지고, 자기 뜻과 아닌, 본의 아니게 시부리니까, 그런 시부림들에 대해서도 너그만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어제도. 시부리도 무슨 기성전결이 맞아야 되는 건데. 우리 어제 이야기하던 최순실이 그런 거 다 들어내게 해줬지 않습니까?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어요. 최순실 같은 여자 한 명 더 있어야 돼, 내가 보기는. 예. 최순실 여자 2명 더 있으면요, 우리나라 적폐도 완전히 다 청산시키고. 깨끗하게 되지. 깨끗하게 됩니다. 그나저나 이제 우리 삼성이, 우리 까방송에서 항상 우려했었던 부분들이, 삼성을 이제 어떤 이재용 회장을 이제 우리가 특검이 이제 잡아 넣었는데, 그와 관련돼가지고 삼성에서 우리가 요구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삼성에 이제 몇 가지를 요구했죠. 일단은 신입사원들 다 뽑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성을 전부 어디 다른 나라로 옮겨버려라. 세 번째는 기레기 같은 언론사에 절대 광고 주지 마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강조를 했죠. 강구했는데 지금 이제 삼성이 이제 뭐 그룹 해체 어떤 수준의 혁신하는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룹 홈페이지와 이제 블로그도 폐쇄하고 뭐 공채도 이제 사회공헌 축소도 다 공채도 뽑지 않고 하지 않고 뽑지 말아야 돼. 전부 다 뭐 사회공헌도 이제 행사를 다 축소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계열사 중복사업 물론 다 정리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이것이 이제 경제 지금 이런 경제에 대한 삼성 계열사가 이제 그 관련해가지고 계열사에 대한 어떤 수순의 혁신을 발표했을 때 당장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내 아버지, 내 부모 형제가 그 삼성에 다녔을 때 나타나는 타격이 굉장히 크단 말입니다. 그렇죠. 크고요. 우리나라 우리 항상 까방송에서 하다시피 이 사람들 3일 굶어봐야만 그때 이제 내가 배고픔을 한번 느낄 거단 말입니다. 지금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 중에 삼성이 1차 밴드, 2차 밴드들이 많아요. 그 사주들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진짜 당장 만약에 삼성이 어떤 제출을 하면 우리 망한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전부 좌파들의 이 꼬라지를 봐서는 망해도 이거는 단호히 칼을 들이대야 된다. 그리고 또 뭐 듣지 않으니까 뭐 민노총에서는 삼성에 뭐 신입사원도 뽑지 말자라고. 가들이 그런 현수막을 들고 집회를 했어요. 신입사원 채용하지 마라. 뭐 삼성 같은 데는 신입사원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안 들어가면 망한다 했는데 안 들어가면 삼성이 망하냐고. 저 바보. 그러니까 삼성이 이제 미래전략실도 이제 임직원들 200명을 내일 1일자로 이제 계열사 다 복귀시키겠다고 발표를 했고,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재용 부회장도 그게 밝혔던 내용이지만, 어쨌든 어떤 그 삼성 관련해가지고 후폭풍이 굉장히 크게 불어올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매일 그 이재용 부회장의 그 수갑찬 포승줄 묶은 그 모습을 방송에서 계속 들이대잖아요. 어이, 진짜 기레기 이것들요. 그런 거 추잡한 거 좀 보이지 말라고. 아직도 죄가 확정되지 않는 사람 마치 죄인처럼 그런 걸 언론에 노출시켜서 끌고 다니면 그 나라 잘 되겠다 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삼성이 하나 놓친 게 있습니다. 뭐가 놓치냐면요. 기레기들, 삼성을 조지는 삼성 언론 기레기들한테는 광고 협찬을 다 끊겠다고 선언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더라고. 전 계열사가 똑같이 다 선언해야 된다. 삼성 광고 만약에 나왔다 이러면 까방송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럼요. 그런 거 광고할 거 있으면 까방송 안 하죠. 후원이라든지 까방송 광고를 달라고 밑에 자막 깔아줄 테니까. 그렇지. 그럼요. 왜 그러냐면 자기를 조지는 언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G신문, 뭐 H신문이라든지 밑에 뭐 등등등등 이런 매체에 제가 펼치니까 전면 광고를 주더라고. 아니 광고 주고 어디다 터질지 왜 하냐고. 그거 말아주는데 거기. 안 줘도 우린 잘해주는데. 광고를 안 줘도 삼성 관련돼가지고 핸드폰에 나왔다 신형이 나왔다 그러면요 그냥 막 실감이 다 걸리고 전체 세계 전 다 아는데 굳이 광고를 왜 주냐. 광고 준다는 부분들은 그룹 이미지 쇄신하고 뭐 언론사의 관계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끝났어. 주지 말라고. 내가 삼성에 좋은 그 팁을 하나 드려야 돼. 이번 태극기 집회에 300만, 400만, 500만, 700만까지 예상되는 이런 인원이 왜 모였겠습니까? 전 언론이 태극기 집회를 반대로 얘기하고 폄하하고 왜곡 보도하고 이래도 1인 미디어란 SNS나 아니면 까방송 같이 이렇게 오로지 한 곳만 파는 이런 대단한 작지만 이런 미디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대규모 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광고 안 해도 까방송에만 얘기하면 다들 다 알 수 있습니다. 핸드폰 처마대 파는 장난도 아니고. 지금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뭐 조중동이라든지 기존의 이제 기레기들 등등등 매체들 뿐만 아니라 방송사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번 최순실 사태가 또 하나 만들어준 게 부분들이 뭐냐면 방송을 믿으면 안 된다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종편은 더욱더 쓰레기다라는 것들. 없애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보수층에서 기대해가지고 약간 피를 빨아먹던 조중동 자체가 이거는 완전히 기회주의 전형이고 가면을 쓴 조중동이었다라는 부분들이 사실로 드러났어요. 예. 그런 드러났기 때문에 처음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을 믿고 하다가 결국은 진실은 가릴 수 없단 말입니다. 때가 되면 진실이 공개됩니다. 그럼 그 공개가 바로 뭐냐? SNS가 어르신들이 할 줄 알지 몰랐어요, 저 사람들이. 그렇죠. 또 우리가 이런 하나의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작지만 강한 미디어들이 진실을 밝히고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히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될지도 몰랐고 또 하나 예측 못했던 이 노브레인들이 있어요. 뭐냐? 그 태극기가 이렇게 강하면 그 시청 앞에 우리나라를 휘날릴 줄을 전혀 몰랐던 부분들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일부 이제 뭐 기레기 언론들이 뭐 보수적인 입장을 대변하려고 뭐 얘기 짓거리고 씨부리는데 이미 버스는 떠났어요. 나는 그저께 그 강북해서 발표한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 대한민국 강북해가 맞는가 싶기도 하고 지금 태극기의 존엄성 따지는 그게 강북해서 물론 뭐 이제 시위 현장에 태극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그 논리는 맞는데 그 뒤에 달아놓은 미사이구가 아주 기에 거슬리더라고. 왜냐하면 지금 태극기 든 사람들의 그거는 시위가 아닙니다. 애국심의 발로로 지금 현재 국가체제를 전복하려는 이 세력에 대한 맞대응이에요, 그냥. 그렇죠. 3.1절이나 똑같은 얘기라고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수렁에 빠진 나라를 구해내려고 지금 거리에 나섰는데 이런 실체는 모르고 아직도 촛불에 빠져 있는지 그런 성명서 발표하고 뭐 도대체. 만약에 또 사실이 그렇다 그러면요. 최순실이 저 강북해 보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강북해 인사들의 또 사고를 또 드러나게 해줬어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뭐 온가 양을 어떤 드러나게 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관련돼 가지고 최순실이가 그 강북해 가가지고 표창 하나 줘야 됩니다. 3월 1일 날요 이승만 대통령의 양아들이신 그 이름은 제가 안 밝히겠습니다만 그분의 부인이 3월 1일 날 참석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분은 뭐야? 그분은 이승만 대통령 양아들이지. 양아들의 부인. 양아들의 부인은 이제 그 양아들은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못 나오고. 근데 이분이 나온다는데 이제 누가 나오고 누가 안 나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민심이 뭡니까? 어린 나이부터 저 어르신까지. 그리고 각 다양한 사회계층이 모두가 참여하는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국 지금 우리가 촛불 집회 보니 이거 태극기 집회예요. 우리가 지금 까방 쪽뿐만 아니라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무리가 많이 들어옵니다. 뭐 예를 들어 프랑스, 영국, 독일에서 교포들이 들어오겠다. 그렇죠.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일본에서도 들어와가지고 태극기를 들겠다. 이런 전 세계 교포뿐만 아니라 저 시골에 있는 저기 뭐 경남 통영이라든지 저쪽 뭐 제주도까지 모두들 지금 뭐 서울로 내일 집결하겠다. 뭐 이런 것 자체가 뭐냐면 애국심의 표현인데 애국심의 발로인데 그 자체를 가지고 광복회가 태극기 집회를 사용하지 마라. 이 집회적 성격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똥오줌을 못 가리는 자들이 광복회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도 한심하거든요, 이게요. 이 광복회가 흔히 말로 이제 1세대 광복. 그분들은 진정은 나라를 사랑했던 분들 아닙니까? 근데 이게 2대 3 막내로 오면서 요것도 헷가닥 가서 주워 맞았는가? 그 강복회 자체가 뭐냐고 우리나라의 어떤 대한 독립을 지켜야 했던 순국 선열들이라는 부분들의 그 어떤 사상 뭐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적을 고이 기리고 그 정신을 후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강복회가 있었던 거예요. 나라가 이래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나서야 될 사람이 강복회 아니냐고! 안 그래요? 저기 김경민한테 연락해봐야 되겠네. 연락해봐야 돼. 김경민한테 연락해가지고 한번 넣으라고 해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많은지 모르겠어요, 요새. 연락이 통 안 되네. 이래놓고 나중에 말이야, 뭔가 태극기세가 이기면 그 편에 또 올라서고. 올라서서 이야기하려지. 야, 역시 태극기가 우리 어떤 사회를 바꿨습니다. 그런 어떤 얘기만 나왔다 그러면 이걸로 확 그냥. 아니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볼 줄도 모르냐고. 이래서 무슨 아버지의 아니면 할아버지의 그 업적을 이어가겠냐고. 지금 우리가 수없이 얘기하잖아. 만약에 태극기 집회를 태극기가 들고 나서지 않았으면 이 나라는 오늘부로 거들 났어 이미. 거들 날 정도가 아니죠. 이미 지랄 난리가 났어요. 가지고 뭔 지금 이제 뭐 새로운 칼부림 난다고 뭐 난리 났겠죠. 그런 앞뒤 사안성을 모르고 발표하는 것들이 지금 많아요. 지금 헌정이뿐만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라든지 뭐 앞서 우리가 까방송에서 리얼하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깠지만 어쨌든 간에 강복회 어떤 그런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전국 전 세계 우리 교포들이 다 지금 현재 한국 서울로 몰려와가지고 대한민국이 잘못 돌아간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 애국의 발로를 펼치는 일마당에 그런 식의 표현들 자체는 상당히 어떤 그 애국의 발로에 대한 디스를 하는 그런 행위라고 똑같다고 봅니다. 60년대 독일로 갔던 그 파독 강부하고
그 간호사분들이 뭐랍니까? 나이가 70고령 다 있으면 뭐라 그래요? 20대 청춘을 팔아서 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놨는데 이제 와서 나라가 백척한 데서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처했는데 우린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제발 우리 눈에 눈물 좀 흘리게 하지 마라. 그럼요. 그 사람들 얘기 들었을 때 눈물을 같이 흘려주지는 못할 망정 그 사람들에게 실망감 주는 이런 얘기를 해서 하면 이요 저희한테도 이제 문제한 부분들이 제가 몸이 아파서 못 갑니다. 저희 남편은 여기는 프랑스 파리입니다. 저희 남편은 저기 내일 태극기 집회를 가기 위해서 지금 파리 공항에서 비행기를 탈 예정입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쇄도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진짜 교포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교포들이 이런 대한민국을 그냥 두고 있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들어오는 이런 마당에 참 강복회의 발언은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부적절한 발언이고 그와 관련돼가지고 왜 그런 식의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이유가 있겠지만 반드시 그런 부분들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당신들이 나서서 지키지도 않은 이런 나라를 진짜 민초들이 새벽밥 먹고 나와서 그 뜨거운 가슴으로 태극기를 흔들 때 그런 심정을 당신들이 조금이라도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뭐 하는 거야 진짜. 다른 세상의 모든 단체는 태극기 집회에 모두 참석을 하고 거기 나와서 울분을 토하는데 왜 강복회만 안 나와? 강복회 자체가 지금 그럼 그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을 따진다 그러면 저도 할 얘기 맞는데 강복회 제가 잘 알아요. 그 행정구조 잘 알고 하니까 한번 내가 강복회 해결의 메커니즘 이거 자체를 한번 깔 수 있으니까 함부로 당신들도 말 조심해라고요. 서로 그런 부분들은 지키자고. 자, 강복회는 뭐 이 정도 해놓으면 됐고. 이렇게 명제가 던져졌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기 아내가 청와대 안에서 돈 받은 것도 몰랐다. 그래갖고 나중에 발각됐을 때 자살을 했어요. 부끄럽고 구차하지만 아내가 한 일 난 몰라. 사실대로 가는 게 원칙.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대로 가는 게 원칙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원칙대로 자살을 한 거 아닙니까? 드러났기 때문에. 증거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공감 일자 찍어보세요. 그죠? 이때 돈을 받아갖고 이 사람이 자살해갖고 이 아내가 받아먹은 돈, 자식이 받아먹은 돈이 다 유야무야 정리가 안 됐어. 근데 지금 이게 똑같은 프레임으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밖에서 최순실이 벌리고 다니는 일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는데 억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때 청와대 안에서 벌어졌던 일을 다시 재조사하라. 형성이 되는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토 나오는 게 뭐냐면 2007년도에 북한 갔다 와서 얘가 얼마나 김정일을 찬양했냐면은 퇴임 후에 맨날 김정일 복장으로 돌아다녔어요. 공화 일자 찍어보세요. 응? 김정일 복장, 김정일 코스프레 하고 다녔어요 얘가. 그 국민들이 압니까?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얘를 주구장창 뛰어오르니까 뭐라 그랬어? 이런 대통령 또 없습니다. 그립습니다. 이렇게 찬양화 시켰죠. 이게 찬양하는 것은 북한의 주체 사상이거든요. 맞습니까? 찬양하게 만드는 건 북한의 주체 사상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죽고 나서 전부 다 이 주체 사상이 노무현 그런 대통령 없습니다. 자살한 대통령을 그렇게 칭송하고 이랬었죠. 자, 어쨌든 이렇게 명제가 던져졌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기 아내가 청와대 안에서 돈 받은 것도 몰랐다. 그래갖고 나중에 발각됐을 때 자살을 했어요. 부끄럽고 구차하지만 아내가 한 일 난 몰라. 사실대로 가는 게 원칙.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대로 가는 게 원칙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원칙대로 자살을 한 거 아닙니까? 드러났기 때문에. 증거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공감 일자 찍어보세요. 그죠? 이때 돈을 받아갖고 이 사람이 자살해갖고 이 아내가 받아먹은 돈, 자식이 받아먹은 돈이 다 유야무야 정리가 안 됐어. 근데 지금 이게 똑같은 프레임으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밖에서 최순실이 벌리고 다니는 일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는데 억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때 청와대 안에서 벌어졌던 일을 다시 재조사하라. 형성이 되는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토 나오는 게 뭐냐면 2007년도에 북한 갔다 와서 얘가 얼마나 김정일을 찬양했냐면은 퇴임 후에 맨날 김정일 복장으로 돌아다녔어요. 공화 일자 찍어보세요. 응? 김정일 복장, 김정일 코스프레 하고 다녔어요 얘가.
그 국민들이 압니까?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얘를 주구장창 뛰어오르니까 뭐라 그랬어? 이런 대통령 또 없습니다. 그립습니다. 이렇게 찬양화 시켰죠. 이 찬양하는 것은 북한의 주체 사상이거든요. 맞습니까? 찬양하게 만드는 건 북한의 주체 사상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죽고 나서 전부 다 이 주체 사상이 노무현 그런 대통령 없습니다. 자살한 대통령을 그렇게 칭송하고 이랬었죠. 자, 어쨌든 대통령 탄핵 심리를 놓고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게 된 중심엔 뒤늦게 나타난 이른바 고영태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 최종 변론에서도 이 녹음 파일이 언급됐는데 이 최순실 게이트가 어떻게 터져 나왔는지가 담겨 있어서입니다. 박찬영 기자입니다. 고영태 녹음 파일을 두고 국회와 대통령 측은 마지막 변론에서까지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최순실과 고영태의 불륜이 사건의 발단인 만큼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헌재는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국회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때 여행도 같이 갔던 사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유, 부산 가면 바다 보고 그러면. 소장 와 있잖아. 같이 있어, 같이 지금. 아하, 그 뭐냐. 일의 연장이야. 네. 뭔지 알지? 둘의 관계에 대한 측근들의 생각도 드러납니다. 영태 형이 그 소장을 감정적으로 뭐 그렇게 해서 컨트롤하는 걸 한다고 하면 업무적으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녹음 파일에서는 고 씨와 측근들이 최 씨와의 관계를 이용해 사익을 챙기려 한 정황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사명을 하는 거는 우리 뭐 다 이름을 돌려놓고 나중에 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소장이 와가지고 뭐 못하지 않냐. 그치. 우리가 다 먹어버리자. 이 얘기고. 최 씨 몰래 재단은 물론 해외 사업까지 욕심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야, 뭐 좋아하시냐? 소장이 블루 다이아몬드가 미얀마에서 나와. 그거 광산 하나 드리면 돼. 광물자원공사에서 블루 다이 하나만 제일 큰 거 하나 끼고 저승사자 논자동 하시라고 돼. 나머지 다이아몬드 가져오면 돼. 그러나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의 관계는 틀어졌고 고 씨는 언론 제보를 결심합니다. 영태 형이 소장을 죽이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막 그랬으니까. 하지만 정작 고 씨의 측근들은 충분한 이익을 얻기 전까지 최 씨와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를 말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찬현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리를 놓고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게 된 중심엔 뒤늦게 나타난 이른바 고영태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 최종 변론에서도 이 녹음 파일이 언급됐는데 이 최순실 게이트가 어떻게 터져 나왔는지가 담겨 있어서입니다. 박찬영 기자입니다. 고영태 녹음 파일을 두고 국회와 대통령 측은 마지막 변론에서까지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최순실과 고영태의 불륜이 사건의 발단인 만큼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헌재는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국회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때 여행도 같이 갔던 사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유, 부산 가면 바다 보고 그러면. 소장 와 있잖아. 같이 있어, 같이 지금. 아하, 그 뭐냐. 일의 연장이야. 네. 뭔지 알지? 둘의 관계에 대한 측근들의 생각도 드러납니다. 영태 형이 그 소장을 감정적으로 뭐 그렇게 해서 컨트롤하는 걸 한다고 하면 업무적으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녹음 파일에서는 고 씨와 측근들이 최 씨와의 관계를 이용해 사익을 챙기려 한 정황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사명을 하는 거는 우리 뭐 다 이름을 돌려놓고 나중에 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소장이 와가지고 뭐 못하지 않냐. 그치. 우리가 다 먹어버리자. 이 얘기고. 최 씨 몰래 재단은 물론 해외 사업까지 욕심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야, 뭐 좋아하시냐? 소장이 블루 다이아몬드가 미얀마에서 나와. 그거 광산 하나 드리면 돼. 광물자원공사에서 블루 다이 하나만 제일 큰 거 하나 끼고 저승사자 논자동 하시라고 돼. 나머지 다이아몬드 가져오면 돼. 그러나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의 관계는 틀어졌고 고 씨는 언론 제보를 결심합니다. 영태 형이 소장을 죽이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막 그랬으니까. 하지만 정작 고 씨의 측근들은 충분한 이익을 얻기 전까지 최 씨와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를 말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찬현입니다.